일본의 상위 100개 회사의 순이익보다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더 많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곳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반도체 대국이 된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남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반드시 일어난다. 필리핀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7 이상의 지진이 일본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한반도 내에 균열이 많이 생겼습니다. 토호쿠 대지진 이상의 지진이 될 것이다. 자, 이번엔 좀 지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본에서 뭐 난카이 대지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 뭐 그 어떤 그 만화 작가가 네. 나와서 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오히려 사건은 필리핀에서 터졌어요. 예. 필리핀에서 7.2 진도 예. 7.2 지진이 필리핀에 예. 터졌는데요. 예. 그게 일본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사실 그 지난해 7월 5일에 필리핀 가까이에서 굉장한 그 폭발이 일어나서 이게 만화의 이야기예요. 일본에. 네. 예. 지난해 7월 5일에 네. 그러한 일본에 아주 고달한 재앙이 온다. 그 만화. 필리핀 가까이에 있는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것이 일본의 쓰나미로 일본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적시는 거였거든요. 그 내용이 만화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그 사람의 그거는 그 꿈에서 본 내용을 쭉 그렸어요. 네. 네, 그 사람이 일본의 동북 대지진 그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네. 일어났던 그 지진에 대한 예언을 전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것인데 일단 빗나갔어요. 예, 빗나갔는데 그러나 요새 필리핀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홋카이도 조금 남쪽에서 네. 7.7 정도의 지진이 진원지에서 일어나고 여러 곳에서 7 이상의 지진이 일본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또 남해 쪽에 이거 남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거죠? 남해. 네네. 그것은 그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간주하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30년 이내라고 해도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내일 혹은 지금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단 30년 이내라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고 하면 쓰나미가 혹시 난카이 대지진에서 일어날 때 가장 높은 곳은 20m를 넘는다. 네. 그래서 그 높은 20m면 거의 한 7, 8층 높이의 건물이 잠긴다는 소리인데요. 예. 그래서 그 토호쿠 대지진 그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10m 넘는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10m요. 네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은 이유는 높은 곳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그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단避難所로서 이런 그 올라가는 탑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 네. 새로 그러니까 대피소를 하늘에다가 만드는 오히려 위쪽으로 가도록. 예. 왜냐하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토호쿠 대지진 이상의 지진이 될 것이다. 진도 8이나 9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무시무시한 거네요. 네. 그리고 너무 범위가 넓어요. 예. 후지산 기슭에부터 규슈의 아래쪽까지 이렇게 쫙 엄청나게 긴 그러한 해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다. 그게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그러한 사이클로 쭉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되면 한반도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한반도 그때 난카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토호쿠 대지진 때도 한반도가 3cm 정도 움직였습니다. 일본 쪽으로 움직였대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한반도 내에
균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곳으로 뭐 느끼지는 못했는데. 예. 그러나 그 균열 때문에 견주라든가 포항 쪽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 경주 지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한반도 내에 균열이 더 심하게 생길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면 한국의 내에서 여러 곳에서도 일본보다 크지는 않지만 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 우리도 뭐 그 이런 대비를 해야겠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요. 네네. 요즘에 그 한국에서 코스피 8천 넘고 뭐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일단 공인은 N으로 네. 말하는데요. 네. 6만 엔 정도 넘었어요. 네. 지난해만 해도 5만 엔 정도였는데요. 5만행에서 6만행.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6만 엔 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국도 뭐 5천이었다가 8천까지 올라가 가지고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일본도 좀 비슷한 현상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엔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주식으로 일단 일본 엔 기준으로는 벌었다 해도 혹시 외화로 바꿀 때 달러로 표시하면 좀 아무것도 아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거는 엔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이 싸니까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예. 예. 그래야 더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올라가고. 네네. 그러한 것인데 일본 은행이 지금 머지않아 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금리 인상하면 기본적으로는 주식은 내려갑니다. 예, 네. 그거는 그래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엔정화 돼가지고 네. 오히려 일본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다. 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반도체 경기 요즘 보면 젠슨 황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다 만나고 다니면서 막 이러는데 요즘에 저 사람이 영화 배우인가 하는 생각 들고 한국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굉장히- 일본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네. 그러니까 2027년에 그 예상되는 이익이죠. 네. 그것이 일본의 상위 100개 회사의 순이익보다 그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더 많았거든요. 한 개 회사가 회사의 이익이 일본에 내놓으라 하는 100개 기업의 이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네네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일본 사람들이 그곳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일본 기업에 대한 분노. 일본 사람으로서는 그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믿어지지 않는다라기보다 네. 역시 이렇게까지 떨어졌구나라는 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네. 진짜 떨어졌네. 아하.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도체 대국이 된 물론 메모리 반도체이지만 네. 한국의 경우는 그 반도체 대국이 된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일본이 최고였잖아요. 80년대 이야기. 예. 그때 네. 그것을 왜 또 반도체를 발견한 사람은 일본인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미국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기본적인 것인데 네. 노벨상을 받은 두 번째 일본에서 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 네. 그런 것입니다. 저는 네. 미국의 셔클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아닙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을 했군요. 예, 일본이 완전히 처음 키스는 일본에서 네. 시작됐는데 그것을 제품화 하는데 실패한 거죠. 네. 그래도 그렇게 일본이 먼저였기 때문에 네. 80년대는 세계 쉐어의 50% 이상
이 일본이었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일본이 강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일본은 대기업이 반도체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이나 대만은 반도체에 올인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본은 대기업 안에서 하나의 분야가 반도체였기 때문에 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하. 이런 곳에서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은 반도체에 올인해가지고 한국은 또 재벌 기업이니까 네. 재벌이면 이게 경기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계속 투자를 했어요. 네. 이런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아하. 한국은. 일본은 이게 일본하고 좀 달랐군요. 예, 일본은 재벌 기업은 대기업에 없기 때문에 네. 예, 다 메가도가 해체시켜가지고 네. 완전히 CO 체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예, 오너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너가 없는 체제. 네네. 네. 그 약점이 이제 완전히 드러난 셈이죠. 네. 그렇게 하여서 현재는 일본의 시야가 세계의 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그렇군요.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TSMC를 유치하고 네. 또 한국에서는 SK 그리고 네. 삼성까지 유치하겠다. 근데 SK가 일본하고 협력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최근에 좀 했거든요. 아직 결정을 한 건 그렇죠. 아니죠. 예. 근데 이게 한국 안에서 오히려 반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간다면 한국 안에 많은 공장을 네. 세워서 고용을 창출해라. 이게 한국 안에 네. 그러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미국이나 또 중국은 원래부터 네. 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네. 굳이 또 일본에 왜 가냐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에 가면요 혜택을 엄청나게 줘요. 아. 예, 그거는 사실 한국 기업에서 볼 때 굉장히 매력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아,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본의 목적은 그렇게 하여서 잃어버린 반도체의 기술을 대만이나 한국을 통해서 얻겠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소부장 그리고 대만의 로직 반도체, 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네. 이곳으로 완전히 시스템 반도체 체제를 미국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아하. 작은 미국으로 반도체 체제를 가져가겠다라는 야심을 갖고 라피다스라는 회사를 국가 기업으로 사실 홋카이도에 세웠거든요. 네네. 이게 2022년에. 네네. 네, 이런 것을 또 다카이치가 본격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 이제 일본도 더 이상 늦을 수는 없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일본은 작은 미국이니까 완전히 종합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역시 한국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로 발전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아마 경쟁 체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경쟁 체제가 되겠네요. 한국하고 다시 네네. 일본하고. 일본도 사실 국가가 지금까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네. 기업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냥 기업에 맡겼는데 전혀 요새는 잘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이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몇 년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네.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생활 수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저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까? 네네. 네. 네. 비슷하게 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집이 넓은 곳은 아직 한국이 넓고요. 아하. 네. 예.
그리고 아파트 중심으로 가는 것은 한국이 훨씬 네. 그렇고 물론 단독주택도 한국은 많지만 일본은 기본이 단독주택라는 예. 도심에서는 그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 일본에서 말하는 네. 맨션이 늘어나고 있지만 네. 아직도 전통적으로는 단독주택이 좋다. 이게 일본 그렇군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네. 기타 여러 면에서 물가도 좀 비슷하고 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교통비가 아주 비쌉니다. 아, 버스 요금 이런 거요? 네네. 일본은 코리로 하기 때문에 네. 한국은 지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지역이 뭐 거의 서울 전체가 같은 요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일본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도쿄 안에서도 그 특혜전도 기차역으로 지나면 요금이 올라가고 또 다시 특혜전도 지나가면 더 올라가고 아하. 이게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교통비가 비싸군요. 엄청나게 비싸요. 네. 택시비도 상당히 비싸고. 예. 예. 이런 면에서 좀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또 서비스에 따라서 네. 요금 차이가 좀 있다. 네. 그러나 뭐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지나가서 예, 그러네. 다음 못 여쭤봤습니다. 네. 다시 모시고 또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이야기를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아주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